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민아입니다. 역시나 만만치 않은 2018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분 좋은 인사조차도 허락치 않는 올해 2018년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식시장 하방 압력,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인데요. 불확실성이 주말 사이에 가중됐습니다. 셧다운과 파월 의장의 해임설이 더해졌는데요. 셧다운은 미국 정치 역사상 1976년 이래에 20차례나 발생했던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또 연휴로 경제적인 부담이 현재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만일 정치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에 무엇을 볼까? 트럼프의 입이라는 리포트에서 결국 지난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식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가 한산한 만큼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말 또 다른 이슈는 지난주 끝났던 중국 경제공작 회의 결과인데요. 21일 끝난 이번 회의에서 7대 정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7가지가 그 내용인데요. 고질량 발전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서 제조 강국 건설을 목표로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수시장의 확대, 세 번째는 향촌 경제, 지역 경제의 발전, 네 번째 지역 간의 협력 발전, 다섯 번째 경제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대외 개방 확대, 민생 보장 강화 이렇게 7대 정책인데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은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이후에 내년 3월에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중국은 내년에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의 확대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감세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까지 기대가 되면서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과 또 국내 주식시장의 수혜까지 오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중국 경제총회에서도 이 두 번째 보셨던 내수시장의 확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1인당 GDP가 9,900달러로 약 우리 돈으로 1,11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중산층의 인구가 4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올해 전체 중국의 GDP가 90조 위안, 약 우리 돈으로 1경 4,641조 원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내수 시장을 강력하게 키우게 되면서 외부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내년 7대 정책 방침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내수 시장 확대를 꼽고 있을 만큼 중국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 모멘텀, 우리 시장에 과연 내년도에는 수혜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경기 부양책,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제 뉴스들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중국이 부채 축소 대신해서 돈풀기 정책, 경기 부양, 확장 재정 정책 이렇게 선회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악성 부채를 키우면서 중국의 부채가 막대해지면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2019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리포트에서 감세를 통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지준율 인하의 효과, 또 여기에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비미국, 그러니까 신흥국의 경기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재정 수입이 보시다시피 줄어들고 있는 모습 올해 내내 보여졌습니다. 감세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 정책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년에도 이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다음에 그림 보시죠. 또 연초 이후에 이어져 오고 있는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효과도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9년 그리고 2012년, 2015년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한 이후에
지난 그 파란색 선을 보시면 OECD 중국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지준율 인하 이후에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국면들을 계속해서 세 차례 보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OECD 중국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가능성, 즉 지준율 인하 효과로 인한 경기의 반등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수혜 업종을 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을 이야기할까요? 올해 내내 중국으로 수출된 금액이 가장 컸던 업종 보시면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기계류, 그리고 원료 및 연료, 철강 제품, 수송 장비 순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36개월 동안 상해 지수와 민감도가 높았던 국내 내부의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증권, 반도체, 조선, 은행, 운송, 에너지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내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기계, 철강, 조선을 압축해서 내년도에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과 심리에서 답을 찾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직 심리가 확실히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을 두고 나타날 정책의 효과까지 가늠해 보면서 주식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년도 증시 전망에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투자증권 퀀트 애널리스트 이상민 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소장 욕구가 굉장히 드는 그런 자료인데요. 허락을 받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증시 상황, 내년까지도 올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고요. 먼저 낙관론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 증시다. 희망편, 무역 분쟁이 종결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주식시장에 다시 유입됩니다. 북한 리스크와 배당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요. 또 바이오의 임상이 글로벌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반도체 업종은 1분기까지 감익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현대차는 오랜만에 신차 사이클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업의 수주 호황은 2019년 들어서 더욱더 확연히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죠? 다음은 비관론입니다. 2019년 증시다. 파멸편입니다. 자, 지금 무역 분쟁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물가 상승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를 하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깨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공기업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의 패닉셀이 내년도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과 반도체가 팔리지 않네요. 턴어라운드가 실패하게 되고 조선 엔터주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업종이 악화되면서 대규모의 실업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파멸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어느 쪽일까요? 희망일까요? 파멸일까요? 아니면 중립일까요? 올해 해소하지 못했던 숙제 내년도에도 끝내지 못할까요? 아니면 내년도에는 홀가분하게 끝낼까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